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택시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이 내용은 정말 택시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저는 지금 택시를 6년 하면서도 지금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뒤에 나 때문에 이렇게 차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손님이 타면서 예를 들어서 기사님 어디 경유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겹쳤을 때 순간적으로 미터기를 누르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처음에 시작하시면 인사도 전에 미터기부터 찍는 루틴, 이거 꼭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 시절에는 정말 미터기 깜빡하고 안 누르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무조건 미터기 누르기 우선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인사 하나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 초보 시절엔 무조건 인사 잘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춥고 이렇게 피크 시간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저녁 시간, 밤 시간 같은 경우엔 오래 기다리신 손님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손님들한테 날도 추운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추우시면 히터 좀 틀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멘트 한마디씩 해주시면 기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운전의 경우는 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운전 실력 자체가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해요. 막 경우 없이 끼어들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그런데 우리 택시기사들은 이 도로 자체가 그냥 작업장이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걸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몇 년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내가 화병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이렇게 끼어들 것 같으면 그냥 다 끼워주고 그냥 양보하고,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손님들이 안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뭐 손님한테 욕먹고 맞고 이렇게 막 시비 걸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들 들어서 시작도 전에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상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초보 시절엔 버프가 있죠. 초보 시절에 손님들이 탑승하셨을 때 인사하시고, 저 택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내가 좀 실수해도 혹시 길을 잘못 들어도 그냥 내가 좀 미안한 느낌, 죄송한 느낌만 전달해 드리면 이미 초보라는 거를 손님한테 어필을 해드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보 시절에는 초보라는 거 꼭 적극적으로 손님한테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초보라는 고지는 꼭 출발 전에 하셔야 합니다. 손님은 기사가 오늘 처음 나왔는지 10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원하는 경로가 있으신 분들은 기사한테, 기사님 어디 길 무슨 대로 무슨 로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초보들은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 못해요. 근데 내가 택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손님한테 고지를 하면, 손님도 그런 거 설명할 생각을 그냥 포기합니다. 예, 그냥 내비대로 가주세요 하고 말아요. 근데 내가 초보라고 고지를 안 했는데, 기사님 어느 길로 어떻게 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에라이 몰라 맞겠지 하고 그냥 내비를 따라가셨다가 괜히 싸움이 나는 상황이 생겨요. 이제 와서 손님이 화를 내는데, 아, 저 택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길 잘 몰라요, 이제 뒤늦게 얘기해봤자는 안 통해요, 그 얘기는. 그래서 초보라는 고지는 꼭 운행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초보 시절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운전할 때 길 보고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운전의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이제 보통 첫 사고가 나거든요. 그리고 전 대리운전도 2년 정도 투잡으로 해봐서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길을 모르더라고요. 길에서 손님이 타셔도 손님이 어디 가주세요 라고 하면 진짜 못 알아듣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초보 시절에 그냥 콜에만 집중해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초보 시절에 택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어요. 화장실 문제입니다. 보통 승강장 같은 곳에는 다른 기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제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한 큰 상가 건물들은 2층부터 문이 다 열려 있어요. 화장실 문이.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보이는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데도 잠깐 들려서 죄송한데 화장실 좀 잠깐 쓴다고 양해 구하시면 보통 그러라고 하십니다. 이제 개인 준비하려고 법인을 들어가신 분들도 사고 한 방에 개인 택시를 못 사실 수도 있고, 또 경력 유지하려고 내 돈으로 때우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분들도 사고 처리 몇 번 하다 보면 진짜 보험료 할증 눈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보험료가 240 좀 넘어요. 오산이 원래 여기가 지금 지역 할증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율이 워낙 높아서. 제가 알기로 지금 오산에 여기가 5년 이상 무사고 하신 분들도 대충 보험료가 1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사고 몇 번 치다 보면 보험료 500 이상 진짜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 택시 분들은 사고 안 내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시발이랑 비슷한데요. 저는 사실 게시발이 생기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받아서 콜을 다 받다 보니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택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는 게 많아질수록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아무리 용을 쓰고 좋은 콜을 골라 잡아봤자 그냥 하루 이틀 잘 풀릴 수는 있어도 한 달로 보면 그냥 개찐도찐이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움직이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운행 방법이나 운전 습관, 뭐 차량 관리 전부 포함입니다. 나중에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뭐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불법 영업을 하시거나 뭐 다른 편법을 배우셔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거를 배우셔서 그걸 하시다 보면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정말 힘들어요. 제 생각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돈보다도 일단 그 처음에 기본을 지키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진짜 하시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손님한테 맞아본 적도 있고, 차에서 토한 손님도 뭐 여럿 있었고, 욕먹은 경험도 많고, 길에서 싸움 한 적도 있고, 경찰도 많이 보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저한테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뭐 커피 주시고, 뭐 떡 주시고, 과자 주시고, 막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팁도 받아본 적도 많고, 또 그러면서 이것저것 재밌는 일도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경제 얘기나 뭐 부동산 얘기,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 얘기, 진짜 손님들한테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경험들이 당장에는 힘들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게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제 인생의 견문을 좀 넓혀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토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경찰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진짜 차에서 내릴 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24시간 격일 근무했는데, 저는 한 번 나오면 하루에 최소 한 16에서 18시간, 그리고 정말 많이 하면 한 26시간 이렇게까지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안 좋아지고 목도 안 좋아지고, 또 출근할 때는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고, 그러고 일하는 내내 밥도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막 20시간씩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면 배고픈 거 터지고 졸린 거 터지고 하니까 폭식을 하는 거예요. 혼자 막 2인분 3인분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먹고 뭐 소화는 시키고 자나요? 지금 20시간을 넘게 운전하고 왔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전에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먹는 양 자체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만 먹으면 기본 막 2인분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먹는 양이 그렇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래서 제가 최고 몸무게가 110kg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운동하면서 85kg까지 내려왔다가 오늘이 지금 12월 6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먹는 게 좀 터져서 96kg까지 다시 쪘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 다시 지금 식단을 들어갔거든요.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다음 주쯤부터 운동 영상을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저희 헬스 관장님이랑 같이 영상을 좀 찍어보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택시를 하시면서 건강이 정말 악화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살이 쪽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식사 패턴이 이상해지면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도 하나 운동을 하시면 확실히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도 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만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기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운동 하나쯤은 꼭 해라 라는 말씀들 다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동탄에서, 여기가 동탄 방교동이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여기서 아침 10시에 운동하고 있는데 혹시 운동하실 생각 있으시면 10시에 같이 오셔도 됩니다. 헬스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같이 오면 저랑 운동하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50대 되신 분도 계십니다. 헬스에 그렇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이것만큼 센스 있게 보이는 방법도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취향이거든요. 근데 천장 엠보싱 정도는 개인 택시라면 웬만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것만 하셔도 손님들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개인 택시를 구분하는 법이 이 천장 엠보싱을 보면 바로 알아보십니다. 가격이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비싸도 지금 기본으로 하면 한 35만원 안 넘을 것 같거든요. 아마 주변 기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엠보싱 이런 것도 부담스럽다 라고 하면 이렇게 차량용 공기청정기라던가 그런 좀 센스가 있어 보이는 아이템들 하나씩은 있으면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 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 거라도 하나씩 차에 꼭 비치해 놓으시면 이거 초보 때 가장 당황하는 겁니다. 우선 남산타워는 손님이 있던 없던 무료입니다. 그냥 면지차로로 바로 가시면 되고, 인천공항은 손님이 없으면 무료입니다. 나오는 방향이든 들어가는 방향이든 손님이 있으면 톨비를 지불하셔야 되고, 손님이 없으면 하이패스 말고 직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앞뒤 창문 열고 빈 차인 거 확인시켜주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톨비든 기본적으로 손님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외 같은 곳에 나가서 대기하다가 이게 내가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거기 서 있다가 단속당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일단 영상으로 이렇게 그 주정차 단속 앱 가입하는 방법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꼭 가입하셔야 되는 게, 일하러 나왔는데 주정차 단속 당하면 얼마나 돈 아까워요. 이 앱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콜 대기를 하려고 시외에 나가서 아무데나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카메라가 한번 찍힌 거예요. 그럼 바로 내 핸드폰으로 지금 경기 50바 뭐뭐뭐뭐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라고 문자 알람이 옵니다. 바로. 그럼 5분 안에 차를 빼면 주정차 단속 딱지가 안 날라옵니다. 저는 이 앱 깔고 나서 한 번도 주정차 단속 딱지를 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마 개인 택시를 지금 처음 시작하시고 법인 경력도 없다고 하시면 택시가 정말 재밌고 즐거우실 거예요. 저는 대리운전을 2년 했고 법인 택시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했고 지금은 이제 개인 택시 2년 차거든요. 근데 회사 다닐 때 시간만 때우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벌어야 돈이 들어오는 이 시스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그 느낄 수 없었던 즐거움이 정말 있었어요.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돈을 벌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한테 10원 한 푼을 안 주거든요. 저도 처음이랑 똑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이 환경과 직업적인 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택시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선택하길 잘한 천국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내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뭐 궁극적으로는 돈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이유는 인생의 행복이 환경과 돈 그리고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제 스스로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아마
지금 개인 택시를 이렇게 시작하려는 사장님들도 정말 좋을 거예요. 이제 은퇴 준비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영상을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